네, 김병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매매 계약과 관련돼서 그 토지 매수인이 잔금기를 도과했을 때, 지났을 때, 그 매매 계약이 자동 실효,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을 했을 때, 그 효력이 유효한지, 단순히 잔금기 도과만으로 그냥 계약이 무효화 해제되는 것인지, 이에 관한 판례가 있어서 이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매매 계약인데도 굉장히 중요한 판시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좀 보면 뭐 복잡한데 나중에는 단순화됩니다. 보통 시행사가 그 토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이제 사오죠. 이른바 지주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분이 됐든 뭐 토지 뭐 피지가 여러 피지가 됐든 한 피지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계약금만 지급을 하죠. 그러고서 뭐 금융을 일으켜서 중도금 잔금을 이제 지급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이 시행사가 이렇게 빠지죠.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기존 시행사가 빠지고 그 사업권을 지역주택조합이 포괄적으로 양수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토지 매도인과 토지 지분 매매 계약을 새롭게 체결을 하죠. 그러고 나서 기존 매매 계약을 이제 새롭게 체결을 하고 기존 시행사가 지급했던 그 계약금은 이제 지급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잔금 지급 문제만이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계약서에 여러 약정들을 하게 되는데 잔금 지급과 관련돼서 이런 약정을 합니다. 잔금은 2017년 5월 31일까지 지급을 하는데 그, 그 그러니까 토지 매도인이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또 뭐 임차권이 됐든 저당권이 됐든 이러한 그 제한 권리들을 이제 제거해서 깨끗한 토지를 인도한다는 이런 계약을 보통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하나의 특약사항이 있었는데 토지 매수인이 원고입니다. 그 소송 구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토지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계약금 전액이 토지 매도인한테 귀속되고 나머지는 추후 협상하겠다.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자동 해지된다 이런 문구를 아예 넣기도 하죠. 네. 뭐 그러한 그 잔금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매매 계약은 이제 없었던 것으로 돌려버리고 그 계약금은 토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이 계약 조항이 그대로 유효하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지역주택조합이 잔금기를 넘깁니다. 예, 잔금기를 넘겨가지고서 이제 잔금을 지급하거든요. 변제공탁을 통해서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토지 매도인한테 이제 내 토지다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이제 토지 매도인이 이제 이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너는 잔금 기한까지 잔금을 미지급했으니까 계약은 자동 해제된 거야. 계약금은 내가 그냥 내 거야.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이 주장이 유효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이 판례의 주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특약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마치 자동 해제 조항처럼 규정된 그 조항만으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시를 하냐면 그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결론적으로 이행에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행에 제공을 해서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만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지 잔금 지급기일만 도과된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다고 그 모든 그 자동 해제 조항을 또 그 모든 경우에 이행의 제공을 또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런 자동 실효 약정, 자동 해제 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시를 보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으로서 첫 번째로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지급 기한만 도과하면 바로 계약을 실효시키는 그런 특수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수인이 계속 잔금을 채무 불이행하면서 이제 미안하다 하면서 잔금 기일 연기를 요청하다가 새로운 약정 기일에서야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그 불이행 시 매매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을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지체를 하고 있다가 나 몇 번 봐줘 이러다가 이제 이행의 제공은 안 해도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볼 거야 하는 약정이 들어간 이러한 경우에만 이제 자동 실효 해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 그 토지 매도인인 피고가 그 잔금 지급 기한이 도과했는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즉, 어, 어떤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반대 의무를 제공을 하면서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매도인이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지역주택조합이 승소를 해가지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좀 의미를 좀 갖는 것은 저도 이와 관련된 소송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토지 개발 사업을 할 때도 이 땅이 지금 뭐 조그만 땅이 뭐 몇억 달짜리 땅일 수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 땅일 수도 있는데 정말 큰 건 뭐 몇백억씩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기본 법리는 매매 계약의 아주 기본적인 법리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판례가 자동 해제 조항을 이렇게 좀 제한을 걸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개발 사업 자체가 아주 많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이거를 쉽게 어떤 토지 매매 계약을 무효화시켜 버리면 개발 사업 자체가 날아가 버리게 돼요. 물론 토지 매도인의 재산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쉽게 개발 사업에 제공된 토지를 이렇게 함부로 어떻게 보면은 해제되도록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매매 계약의 기본적인 효력을 다소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뭐 개발 사업을 하시는 시행사 입장이든 토지 매수인의 입장이든 이런 자동 해제 조항이 있을 때 이러한 법리가 있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토지 매도인도 그 계약 해제 소송을 많이 제기하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매매 대금이 이제 상승기 때 이런 일이 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토지 가격이 뛰죠. 토지 가격이 뛰게 되면은 토지 매도인이 이제 그 시가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어떤 그 토지의 그 시세 상승분의 이익을 다시 되찾고 싶은 이런 욕망을 좀 갖게 되거든요. 설령 그런 욕망도 뭐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것인데 그럴 때도 꼭 반대 의무의 이행을 제공을 하시고 자동 해제에 대한 조항의 효력을 주장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하면서 오늘 판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